햄버거를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는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어떤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의 실험 결과를 보면 한 열흘 정도 햄버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3일 정도까지는 큰 몸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 있지 않다가 3일 이후부터는 장내 미생물, 특히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내 미생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미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애에 몇 종의 미생물들이 있느냐. 처음에는 약 3,000여 종의 미생물들이 있다가 한 40% 정도의 미생물들이 감소하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사라든지 어떤 고지혈증이라든지 장내 점막이 붕괴되고 염증성 물질들이 간이나 신장이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 전파됨으로써 심각한 그런 인체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영화 중에 하나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인가요? 영화 감독인가요? 한 달 동안 그 맥도날드만 섭취했을 때 그 발생하는 그러한 다양한 뭐 질환들, 뭐 체중이 분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지방간이 발생한다든지, 결과적으로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들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에서는 약 30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장에 존재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분해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분해 물질이라든지 장내 미생물 자체의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의 면역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심지어 뭐 뇌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우리 몸의 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뭐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그러한 유산균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에커멘시아와 같은 우리 몸의 장내 점막 위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의 대사 활동 등을 통하거나 또는 장내 미생물에 존재하는 PSA라고 하는 특정한 단백질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 장내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과민화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프로테오박테리아나 이러한 종류의 미생물들은 우리 몸 안에 침투해서 염증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내의 어떤 점막을 파괴하고 다양한 장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지어 뇌까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다양한 그 유해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메타노브레이박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섭취한 그러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 같은 것을 형성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다양한 질환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고지방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있고 식이섬유를 잘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고지방의 식품을 집중적으로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단백질이 결여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존재하고 있는 음식물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의약품의 섭취나 노출을 줄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